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류정아 의원입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기센터 소장 이우지입니다. 항상 우리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류정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김인숙 기술보호과장입니다.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원영구 유통과장입니다. 농센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39쪽 농업경쟁력 제고기금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기금은 우수한 농업인력 육성과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2025년 말 조성액은 30억 8,259만 원입니다. 140쪽 2026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6년 말 조성액 28억 279만 7천 원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 84억 3,604만 8천 원을 더한 112억 3,884만 5천 원입니다. 143쪽 지출계획은 농업인 융자 지원 58억과 우수농업인 회의연수 5천만 원, 시금고 예치금 28억 279만 7천 원 등 86억 5,279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299만 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6쪽 2025년 말 기준 예치금 및 예탁금은 30억 8,25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28억 2,529만 8천 원이 감액된 443억 4,286만 6천 원입니다. 세입 예산 내역은 사용료 수입 등 정상적 세입 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세출 예산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2억 3,664만 6천 원이 감액된 1,187억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은 주요 증감 사유와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부터 128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06쪽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38억 2,620만 5천 원이 감액된 539억 2,0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 대회 사업 종료에 따른 2억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이관에 따른 도비 6천만 원, 포승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종료에 따른 국비 40억 2,900만 원, 농어민 기회소득 도비 감액 내시에 따른 56억 8,570만 원, 자체사업 예산 조정에 따른 농업인날 행사 4천만 원, 벼농사용 농기계 등 5천만 원, 가루쌀 재배단지 생산장려 5천만 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자체사업 예산 조정에 따른 감액 사업은 2026년 1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입니다. 109쪽 농촌재고조합법에 따른 농촌재고조합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 110쪽 농촌 왕진버스 사업 2,520만 원, 119쪽 스마트팜 ICT 융복합산업 스마트팜 온실 신축 국비 4억 1,750만 원, 밭작물 생산 재배단지 기반 조성 사업 도비 1억 4천만 원,
120쪽 과수 냉해 예방시설 도비 6,400만 원, 친환경 농가 재해복구비 추가 지원 도비 2,547만 7천 원, 121쪽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설 보급 컨설팅 국비 5,303만 3천 원, 종사산업 기반 구축 사업 국비 7억 3,600만 원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9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6,697만 9천 원이 감액된 125억 1,2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노후 농기계 대체 국비 2억 원, IoT 농기계 교통 안전 시범 도비 5,100만 원, 중소농 경영 혁신 전략 지원 도비 4천만 원 감액 등 자체 사업 예산 조정에 따른 농업센터 조직학습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입니다. 130쪽 공유 영상 활용 공간 설치 사업 도비 6천만 원, 133쪽 농촌 지도자 능력 개발 도비 3,080만 원, 농촌 지도자의 활동 지원 사업 도비 400만 원, 136쪽 청년 농업인 사회 지원 스마트팜 기술 보급 시범 도비 1,600만 원, 139쪽 농업교육관 관리 운영 8,21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134쪽 품목 농업인 연구의 조직 학습 활동 지원 도비 200만 원, 137쪽 4,270만 원은 업무 조정에 따라 기술 보급과에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 예산 조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농기계 세척 시설과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비를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내년 추경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4쪽부터 173쪽까지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 반려동물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6,471만 1천 원이 증액된 192억 3,5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150쪽과 167쪽 개식용 금지에 따른 도축업자 및 사육농가 폐업 전업 지원 등 국비 32억 6,800만 원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신규 사업입니다. 148쪽 축산농가 화재 예방 노후 전선 교체 사업 도비 3억 7,500만 원, 150쪽 악취 측정 ICT 기계 장비 국비 4천만 원, 151쪽 축산물 헬스업 컨설팅 국비 560만 원, 축산 악취 개선 국비 6억 8,800만 원, 152쪽 가축 분뇨 친환경 정화시설 지원 도비 2천만 원, 154쪽 축산 악취 컨설팅 기반 농가별 맞춤형 지원 사업 도비 1억 2,500만 원, 160쪽 초속 차량 구입 지원 국비 4천만 원, 162쪽 가금농가 사육 제한 휴업 보상 지원 도비 1,600만 원, 163쪽 공수이사 상해보험 도비 214만 4천 원, 164쪽 방역 선진형 농가 조성 도비 1억 2천만 원, 169쪽 입양동물 행동교정 지원 도비 5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1억 2,780만 원, 172쪽 동물보호센터 물품 구입비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 신규 사업은 축산 악취 정화를 위한 국도비 사업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347만 6천 원이 감액된 74억 2,5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평택농업 육성 전략 수립 연구용 종료에 따른 2,200만 원, 품목 연구의 지도정책과 업무 이관에 따른 4,718만 원 감액, 주요 국도비 사업 일몰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벼육묘 노동력 개선 기술시범 국비 1억 원, 탄소 감축 논물관리 깊이 비료주기 시범단지 조성 국비 5천만 원, 성형형 농기계용 자동 조향장치 시범 국비 5천만 원, 175쪽 논활용 밭작물 생산 체계 구축 시범 도비 8천만 원, 지역활력과 장목 기반 조성 도비 1억 7천만 원, 178쪽 지역 거점 국내 육성 약용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 국비 4억 원, 과수 과학영농시설 보급 장비 지원 국비 3,600만 원, 181쪽 시설과 체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 국비 8천만 원, 온실 환경 개선 수직 확산형 순환편 기술 시범 국비 8,800만 원, 182쪽 시설 재배지 종합방제 시범 국비 1,600만 원, 시설 채소 보강 등 이용 재배 기술 시범 도비 3,200만 원, 시설원의 스마트팜 기술 보급 도비 2,400만 원, 이상 기상 대응 포도 개폐식 비가림 시설 도비 8천만 원, 183쪽 과수농가 노동력 절감 장비 보급 도비 6,400만 원, 과수 저비용 동상해 예방 기술 투입 도비 1,680만 원, 186쪽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친환경 미생물화 신축 국비 5억 원, 187쪽 인공지능 기반 가축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 보급 국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213만 4천 원이 증액된 20억 6,7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농자금 안정과 치유농업, 도시농업에 대한 국도비 사업 신규 계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194쪽 생활개선의 활동지원 도비 450만 원, 농작업 안전편의 보급 도비 5천만 원, 197쪽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 모델 육성 국비 4,800만 원과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도비 1천만 원, 200쪽 학교 교육과정 연계 품질인증 교육농장 지원 도비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쪽 취약계층 반려식물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주민 참여 예산으로 5,500만 원, 204쪽 농업생태원 확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5,114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평택권 나들이 행사는 2,400만 원이 감액된 1억 7,600만 원으로 내년에는 관람 행사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조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6,683만 6천 원이 증액된 348억 1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207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도비 3억 7,322만 4천 원 감액, 지역 농산물 먹거리 보장 사업 일몰에 따른 도비 3,632만 원, 208쪽 농식품 수출 지원 도비 5,702만 6천 원,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지원 도비 3,244만 1천 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입니다. 212쪽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국비 1억 1,532만 원,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 국비 7,140만 원, 216쪽 친환경 로컬푸드 유통 지원 도비 960만 원, 217쪽 취약지역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 국비 2억 8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00쪽 세입 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5억 2,460만 8천 원이 증액된 595억 7,4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비 보조금 등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4억 8,829만 3천 원이 증액된 1,534억 9,58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4,401만 2천 원이 감액된 782억 7,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2025년 경기도 농정 업무평가 장려금 포상금 450만 원을 농정평가 담당 역량강화 포상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은 집행 잔액 등 3억 9,078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지원 국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7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23만 4천 원이 감액된 18억 6,0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슈퍼니 농업대학 국외 선진지 담당 공무원과 교육생 연수여비 1,6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 반려동물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9억 4,836만 9천 원이 증액된 249억 84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 기반 구축 7,500만 원, 가축 전염병 방역 체계 구축 6,281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36쪽 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의 개사용 농가 폐업 전업 지원 국비 3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기술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술보호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979만 2천 원이 감액된 85억 1,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농업인 연구회 일반 운영비 1,320만 원, 과학영농시설 장비 유지비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농촌자원과는 국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563만 3천 원이 증액된 376억 9,600만
2,000원을 개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도비 1억 4,040만 원을 감액 개상하였으며 243조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등 오순농산 학교급식 지원 도비 1억 9,946만 8천 원을 증액 개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와 명시 6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조 계속비 사업은 축산 반려동물과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한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시설비 501만 2천 원을 시설 부대비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49조 명시율 사업입니다. 농센터 명시율 사업은 축산 반려동물과 4건이 되겠습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과 야생조주 차단 사업은 각각 AI 특별 방역기관 행정명령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인해 2026년 6월과 4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개사육농가 폐업 전업 지원 사업은 시설 철거공사 지원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 2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남영 의원님. 네, 손남영 의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 예산과 2026년도 본예산 예산 심의 시간인데 우리 이우진 소장님 업무 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올해 그 농사 전망은 어떻게 뭐 풍년의 해로 볼 수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과수 같은 경우도 초기에 냉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뭐 생산량 감소는 없었는데 다만 이제 품질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정형과 비율이 떨어져서 농가들 소득은 좀 낮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타 이제 벼농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잦은 강우에도 불구하고 좀 병해충 발생이 조금 많아지긴 했지만 뭐 그런 대로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작 관계는 어때요? 수도작. 아까 말씀드린 벼농사 소출 문제. 소출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 뭐 생산량이 뭐 감소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등급이 조금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작년보다는 좀 그래도 나아졌는데요. 근데 평년 대비해서는 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기량이 좀 많았던 편이죠. 강우량 많았던 편이 아닙니까? 전체적인 강우량보다는 이제 강우 횟수가 좀 많다, 횟수. 네. 많다 보니까 수확할 때도 좀 차질이 있었고요. 농작업하는데 좀 차질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김장채소 같은 경우는 잦은 강우량에서 이제 무름병 등 발생이 많아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농가에게 상당히 소출 감소가 있었습니다. 올해 여기 진이 서탄 쪽이죠. 서탄 쪽에 그 항공방제 때문에 좀 그 여기 서탄면 쪽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해충 방제죠. 그 무인 헬기로 방제하는 거죠. 드론이나 이제 무인 드론으로 헬기로 해나요? 예. 헬기 무인 헬기 방제인데 그게 이제 미군 오파 그쪽하고 협력이 잘 안 돼가지고 애를 많이 먹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거는 사전에 좀 대비하셔가지고 적시에 그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은 지금 평택시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으로 해서 지난 11월 17일 날 1차 발생이 됐고 12월 1일 날 2차 발생이 돼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계셔도 괜찮은 거예요? 거기 사무실 가서 비상대기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현재 방역 활동은 우리 동물 방역 팀장 위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도 예산과 아니, 관련된 중요한 자리라 소장님도 여기 계시고 과장님도 여기 계시면 안 되지.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가시든 과장님이 가시든 두 분 중에 한 분은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정상이에요. 비상체제 근무가 우선이지 내년도 예산 업무 보고가 우선이 아니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축산동물관리과에서 뭐 과장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그 있어서 과장님 안 계셔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희는 이제 원래 그 과장님 내일부터 휴가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 기간이라 저희가 최대한 자제하고요. 최대한 저희가 여러 부분에서 신경 써서 만전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웃지만 마시고. 12월 1일 날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살처분이 어떻게 되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어제부터 그 7시부터 그 이제 용역 인력 대기해 갖고 네. 이제 9시경에 이제 투입이 돼서 오늘 새벽 1시에 가축에 대한 살처분은 완료를 했고요. 네. 오늘 이제 그 이제 계란하고 사료하고는 오늘 중으로 매몰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량도 다 예, 사료까지 그렇습니다. 다. 예. 그러니까 저 지하에다 다 묻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은 태우는 지하에다 거. 안 하고요. 토가? 아니 그 이제 액비 저장조로 해갖고요. FRP 통이나 아니면은 이제 냉동. 철구조물로 해서 그 제작을 해서 거기다가 냉동. 아니 이제 보관을 이제 퇴비화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소멸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예전처럼 이제 구덩이파고 하는 거는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네네.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이제 지상에다가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적치해 놨다가 나중에 소멸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처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 뭐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뭐 저기 저 반려견 같은 경우 죽으면 이제 화장 이렇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처분해나요? 그 먼저 환경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정밀 검사하고요. 이상이 없을 때 반춘 승인을 받아서 퇴비화 처리합니다. 뭐 여기 사육 규모는 뭐 산란계가 14만 수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 80%에 지방비 20%로 해서 구성이 되고요.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발생 그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발생 시점부터 이제 20% 감액이 돼서 80%로 해서 이제 그 중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이제 감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상금 평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 발생이 해마다 나타나는 거죠? 발생되는 거죠? 해마다. 저희 평택시 거의. 같아서는 네. 그 시즌으로 하거든요. 거의 이제 10월부터 2월까지로 하기 때문에 그 작년 시즌하고 재작년 시즌 이외에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연수로 따지면 한 2년 한 9개월여 만에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약간 뭐 피해 농가에 소홀한 점이 없게끔 잘 좀 대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이 농업정책과는 뭐 농민 기본소득 집행 잔액 9억 8,700 맞죠? 추경 예산 3회 추경 예산 증감 현황에 대해서 그냥 대답만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축산발령과는 이제 개사육농가 폐전업 지원 국비 이게 이제 지금 몇 프로 정도 우리 평택시로 보면은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 평택시로 보면은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됐고 몇 프로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당초에 그 저희가 그 운영 신고서를 받았을 때 17농가가 신청을 해서 지금 5농가가 이제 제외 대상입니다. 그 신청을 했을 때 이제 반려 목적으로 이제 몇 마리 키우는 집이 있어서 그거 빼고요. 그다음에 그 가축분뇨 배출 시설 미신고로 해서 이제 그 제외된 그 5농가를 제외하고 현재 12농가가 지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 중에 7농가가 폐업을 확정을 했고요.
나머지 5농가는 폐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보신탕이라고 그러죠. 보신탕, 영양탕이라고 그러고 보신탕이라고 하는데 뭐 해외에서 뭐 수입되는 게 있어요? 국내로? 그 식용으로다가? 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개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염소는 많이 도축돼서 식견으로다가 이렇게 식용용으로다가 이렇게 수입되는 거 뭐 중국산 수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거 없는 예, 예.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뭐 소멸된다고 우리 국내에서는 소멸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대체육으로 염소가 많이 수입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올해 내년도 2006년도 본예산은 전반적으로 뭐 20% 25% 이렇게 점액 전체 실국과에 대해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본예산 시간이지만은 뭐 이렇게 크게 뭐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뭐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있는 선택된 예산 가지고 1년 그 계획을 잘 짜셔서 알뜰하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그 경기도 정원박람회 때문에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물론 이제 산림녹지과하고 푸른도시 사업소 거기서 이제 주관해서 했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분위기가 농업기술센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많은 이제 시민분들이 좋아하시고요. 시민분들도 많이 예, 이제 그렇습니다. 왕림을 하시는 예. 것 같고 그 안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왜 이렇게 바퀴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뭐 이렇게 열차식으로 이렇게 다니는 관광 그런 저기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죠. 좀 면적이 넓어서 좀 몸이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승차를 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철길 내일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방법. 현재는 설치가 안 돼 있고요. 네, 이제 그렇지. 현재는 설치가 안 현재는 돼 이제 보행에 좋게 저희 동선 배치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태원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거 하면서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가능한 점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요한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분들이나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그 농업기센터가 소풍정원 평택시에 지금 소풍정원이 있지만 소풍정원보다도 훨씬 좋아졌다는 그런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올해 1년 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 평택 농업발전과 농민들 상대 또 축산 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보살펴 주시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이효진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들 역시 함께 우리 농촌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을 보면은 일반 예산, 본 예산을 보면은 23년도에 한 1,400억 정도 됐는데 올해 본 예산은 1,180억 정도 이렇게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여러 가지 힘든 사유도 있겠지만은 불가피하게 올해 예산이 좀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좀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는 26년도 추경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농기계 보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요. 내년에는 좀 농민들의 좀 언성이 잦아들 수 있도록 예산에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 예산 위주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지원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우리가 참가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쌀 전업농이 우리 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80명 정도 되십니다. 아. 예, 회원은. 회원이 80명 정도예요. 예. 80명 정도고. 여기에 산출구 참가하면서 산출 내역을 좀 볼까 해요.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25년도에 보면 참가비가 인원당 29,500원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13,000원으로 이렇게 낮춰줬어요. 그리고 교통비가 10만 원 정도 이렇게 업됐고 식대가 25년 된 일식이었는데 올해는 3식으로 물론 간식비가 좀 빠졌습니다. 네, 이런 산출 기준이 급격하게 변화가 됐다. 이게 요인이 물가 요인인지 아니면 예산 규모를 맞추기 위한 산출 방식인지 또 농가의 의견이나 반영이 또 여기에 좀 추가가 된 건지 현장 여건이 변화가 된 건지 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요. 일단 대회가 정년제로 한 번은 도대회, 한 번은 전국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도대회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도대회였는데 내년에는 이제 전국대회다 보니까 또 식사가 이제 3식으로 늘게 됐고 또 참가비는 또 대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3식, 예, 아무래도 올해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예. 그다음에 도대회는 1식이에요? 예, 일식 또는 뭐 2식 정도 이렇게 1 내지 2식이고 이게 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전국대회는 3식이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거리가 예. 장소가 틀려요? 그렇죠. 전국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근데 때때서 그때 틀립니다. 그때 예. 틀려서 위치에 따라서 시간상 그리고 교통비는 10만 원이 좀 업됐습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예산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버스 임차 거리에 따라서 예, 올해 거리가- 전국대회니까 10만 원이 그렇죠. 높아질 수 있다. 그렇죠. 예. 내년에는 예, 내년. 예. 다 이유가 있네요. 참가비 역시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전국대 도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다른 논리네. 알겠습니다. 농촌 지역 빈집 정비 좀 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올해가 집행률이 0%예요. 제로인데 뭐 이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이유 없는 뭐 예산 없는 거니까 연말에 또 임박하고 해서 집행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죠? 그거는요. 네. 올해 이제 계획이 이제 7호인데 현재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6호가 대상이 됩니다. 6호. 예, 6개인데 6집인데 거기에 이제 업체랑 이제 계약을 이제 금주 중에 해서 늦어도 다다음 주 안에는 이제 집행 가능합니다. 6호에 대해서는. 6호 그러면 다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올해 6호잖아요. 올해 6호인데 이제 이건 내년도 사업 내년도 예산이고요. 사업 내년도 내년도 사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7호고. 예. 올해는 7호였고 25년도는 7호인데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6호에 대해서 이제 집행 가능합니다. 6호에 대해서. 예, 예. 아니 6호는 내년도 사업 26년도 사업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사업량이 7호인데 7호인데 그 중에서 연내 집행 가능한 게 6호기 때문에 6호예요? 예, 예. 아, 그래서 1호는 이제 중- 부득불 이제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6호는 가능하고 이거 계획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2월인데 빈집 정비 가능하시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업체가 인전 그 금주 중으로 이제 계약을 맺게 되면요.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이 됐어요? 업체가 아직 계약도 안 된 상황인데 6호는 다 결정이 난 거고 이제 이 부분은 빈집 정비가 이제 빈집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 소유주하고 물론 계속 동의도 이제 필요하고 예, 해서 그런 근데 부분들 이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라는 얘기죠. 예. 올해도 1월부터 12월 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 늦어졌어요? 왜 겨울에 이렇게 12월에 계약을 해서 12월에 다 6호를 끝낸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유주하고 그 이제 철거하는 부분들 협의하고 아니 근데 하는 개월수가 과정에서 12개월인데 왜 12월로 전부 사업이 늦춰졌냐는 얘기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유주하고 협의해가지고 철거에 동의하고 하는 부분 과정들이 좀 빈집을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네. 찾고 또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좀 이제 그게 늦어지다 11개월 보니- 걸리고 사업 기간은 그냥 1개월 안에 정비하는 끝낸다? 것은 뭐 금방 이제 금방 뭐 해요? 정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새로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셔가지고 철거죠, 철거. 예, 그렇습니다. 그냥 철거하는 거예요. 예. 방치돼 있는 집 철거하는 건데 예, 예. 12월에 다 끝내겠다.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제 기간인데 네. 저희가 이제 대상지를 이제 조사해서 현지 실제 한번 확인하다 보면요. 그 철거비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1호당 750만 원인데 700 얼마? 750인데 추가적으로 뭐 100이든 50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게 좀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서 그 호당 그거를 좀 증액을 시킨 겁니다. 본 예산 내년 거에는. 추가 비용 때문에 예, 예. 철거비 추가비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업체는 한 군데예요? 계약 업체는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금액대에 맞춰질 수 있는 업체가 그 청북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다른 업체가 뭐 계약하기로 하긴 했었는데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지금 힘들겠다고 저 해서 수요 조사된 거는 얼마나 돼요? 빈집이? 대상은 용역 저희가 그 재작년에 그 용역을 해갖고 그 1호부터 4호까지 그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3, 4호가 이제 대상이 되는데 그게 한 1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연차별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수요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190 연차별로 지금까지는 190호 정도? 그러니까 연차가 166호 정도 됩니다. 166호? 예, 예. 그래서 이제 대상자들 설득하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사유지다 보니까 이렇게 동의 관계 뭐 나중에 공용 이용 문제된 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이 계획서 하나만 주세요. 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은 상당히 취지에 공감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40%, 시비 30%, 기타 30%인데 이건 농협입니까? 이게 2024년도에 한번 출연 적이 했었어요? 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송탄 농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송탄 농협에서 한번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올해는 없고 내년도에 다시 또 예시가 내년도에 돼서 올해는 그래서 신규로 잡았구나.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그때 사업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 대상 지역이나 이 대상자 이 선정 기준 또는 이 산출 기준이 있었을 건데 그 당시에 여기 이러한 어떤 기준들이 좀 있어야 되겠고 어떤 의료진 배치 방식이라든가 또 어떤 병원과 의료기관 간의 협업 관계 이런 게 내년도 사업에 좀 같이 좀 기본적으로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한번 해봤으면 이런 자료들이 있었고 사업 계획이 있으면 이걸
좀 예정돼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계획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이게 공모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농림축산식품부에 그 이제 농협중앙회에서 그 지역 농협 이제 수요 조사해 갖고 이제 신청해서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기초 자료가 그 당시 했을 때도 된 게 이게 처음이 아니지만은 한 해 띄어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이런 기초 자료가 좀 같이 좀 여기 첨부가 좀 돼야 되겠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맞습니까? 다음부터는 혹시 뭐 경년제라든지 아니면 사업도 그 전년도 실적을 한번 저희가 각 부서 참고해서 전체예요. 신규 하겠습니다. 사업은 이 절대적인 기본적인 정보나 자료는 붙어줘야 돼요. 그래야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금액을 크고 작은 걸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결과 보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사업 끝나면 네, 네, 알겠습니다. 결과 보고를 한 번씩 해주셔. 69페이지에 우리 생명농업센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준공연도가 언제입니까? 2020년도입니다. 2020년이고 몇 층 건물이에요? 3층입니다. 3층 건물이에요? 이게 우리 올해 요번에 사업한 게 있죠? 누수공사 좀 한 게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옥상 누수공사 한 게 있었죠? 25년도에. 예, 그 일부 했었습니다. 그때 일부에 예, 그때 잡지를 못 해갖고 내년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옥상 누수했었고 예, 여기에 좀 저 산출내역에 보면 3층이에요. 제가 몇 층 건물이라고 여쭤봤는데 3층 누수 방수공사인데 일부 못한 거 한 거예요? 전에 한번 그 공사를 시행을 했었는데 그게 그 이후에도 또 그 계속 누수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예. 이게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몇 평 정도 돼요? 작년 했는데 재누수가 된다? 올해 예. 했는데? 예, 예. 근데 그 위에 그 정원식으로 이렇게 꾸민 데가 있습니다. 3층 그 네. 정원에. 근데 거기에서 좀 누수되는 부분을 한번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그게 쉽게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3층에 일부 또 그 2층에 사무실들이 있는데 그 물 새는 데가 좀 몇 군데 또 나오더라고요. 누수가 계속해서. 되면 다시 예. 누수가 되면 올해 공사했으면 내년 되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작년 공사 부실 공사인데 그리고 여기 부기명에는 옥상 정원 철거 공사로 돼 있고 산출내역에는 누수 방수 공사로 돼 있고 이 부기명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그나? 옥상 정원 철거 공사는 할 거예요? 내용이 이게 좀 불명확해요. 어떤 게 적인지 뭘 하겠다는 거지 이거? 2,100만 원짜리라고? 예, 예. 누수 방수 공사는 맞는데. 이거 좀 확인 좀 해보시오. 예, 별도 확인해서 누수가 되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는 잘 하셔야 되고 옥상 철거를 하겠다는 건지 올해 한 거 누수가 돼서 내년에 또 하겠다는 건지 이게 예산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올해 한 게 내년에 하면 보수공사 해줘야지. 근데 의원님 전에 했던 거는 그 3층 사무실 누수 부분이고요. 그 내년에 하는 거는 그 화장실 그 누수 부분에 대한 걸 하는 그거를 겁니다. 예. 산출내에게 구분을 해주셔야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구분을 해주셔야지. 옥상 정원 철거 공사는 하실 거예요? 옥천 정원 그 철거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누수 쪽 옥상이 체크할 예정입니다. 이게 정원이 있음으로 해서 누수를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할 계획을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당초에 누르려고 했는데 예산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 철거 부분은 뺀 겁니다. 의원님.
이게 2020년에 준공한 건데 이제 5년 됐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공사 좀 잘 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화장실 한다. 한 글자 써놓으시면 안 헷갈리잖아요. 근데 화장실에는 왜 이렇게 누수공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화장실 다시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은 따로 견적서 받은 거를 한번 별도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오. 네, 알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8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유기질비료는 이게 친환경 육성농법에서 가장 또 중요하고 저도 농사를 좀 짓지만 유기질만 씁니다. 이게 사업량이 감소가 됐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감소가 많이 됐는데 올해는 16,900톤, 내년에 14,250톤이라는 얘기지. 이게 집행률이 24년도에는 보면은 97%까지 나왔는데 올해는 11월 말로 해서 70%가 안 돼요. 이게 사유가 왜 변동이 생겼는지. 아, 그거는요. 그 12월 중에 또 늦게 또 서류 또 제출하시는 데가 있어서 네. 그걸 하게 되면 아마 그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마무리 다 하겠다. 네네. 그 내년도는 왜 이렇게 사업량이 감소가 된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예산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요. 그런 것 아니,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거의 100%에 육박하고 더 늘리지는 못할 망정 토양이나 작물에 얼마나 영향이 좋겠습니까? 줄일 거 줄여야지. 이런 건 예산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올해 끝나면 끝나잖아. 이거 추경해서 못 세우잖아요. 올 가을이고 내년 봄이고 다 써야 되는 것들인데. 자꾸 줄여가면 안 돼요. 이게 돈도 12억, 뭐 10억이 넘는 돈들이고 거의 다 신청량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런 거 예산은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줄일 거 좀 줄여야지. 113페이지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이것도 올해 3,075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맞아요? 예, 예. 사업 대상자가 신청자가 없어서 예. 이게 자부담이 50%라는 얘기죠. 이게 원인이 자부담 구조인지 뭐 수요 조사가 잘못된 건지 이거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국비 사업인데 국비, 시비, 기타의 자부담이 50%, 국비 20%, 시비 30%인데 원인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자부담 50%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포기하는 경우 많죠. 크게 농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원인 파악을 좀 하셔서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거는 좀 파악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25년도에 전액 감행해서 전부 이거 불용 처리하거나 해야 될 건데 그럼 내년도 예산 이거 어떻게 잡아? 0%. 이거 세세한 부분에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쓰셔서 이게 병충해와도 많이 영향을 주잖아요, 같이요, 그죠? 탄저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을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 요구액이 엄청 많아. 요구액이 이렇게 많았다가 이거 또 사업 안 되고 또 불응액 생기고 반납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 내년에 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있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예, 예비 수요 그 선정자 한 3명이 또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문제라니까. 세 명이 신청자로 볼 수 있어요. 고추 농사가 얼마나 많이 짓는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 시 같은 고추 주산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네. 대량으로 이제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추 비가림 시설이나 다른 노지 작물 비가림 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근데 제 막상 생각에 이제- 이게 자부담 때문에 그런가 자부담. 근데 이건 이제 국가에서 보조 내시할 때 그 이제 부담 비율이 내서 이제 내시 물론 되다 그런데, 보니까 예. 필요하면 이제 12일을 더 추가로 하는 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상황이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 현재 상태에서는 뭐 내시 비율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시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규정이 정해진 농업정책과에서 좀 지원한 뭐 지원 사업의 대부분이 이제 50% 보조에 50% 자부담이고요. 기술보호과에서 하는 사업 중 일부 이제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구피 이제 시범 사업은 위험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80%까지 그렇죠. 지원한 경우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농업정책과는 대부분 50%가 있습니다. 예, 추경이 내년도 사업에 수요조사 잘하셔서 금액이 굉장히 증액이 된 만큼 좀 잘 수요조사 잘 파악하셔가지고 잘 좀 하셔요. 또 네, 내년에 알겠습니다. 이런 예. 현상이 또 벌어지면 또 안 돼 이거. 사업 안 하는 게 낫지. 여기 예산을 뭐로 많이 줘? 세 건 신청 농가가 세 건이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돈이 몇 개월 묶어 있잖아요. (16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 유지 보수. 제 생각에는 정말 기반 시설 유지 보수에는 정말 전력을 다해서 잘하시고 계세요. 놓치지 않고 전체 하시려고 하고 내년 예산은 좀 줄어드는 게 아쉽긴 합니다만은 여기에도 배상금이라는 게 이제 신규 편성이 됐어요. 이제 신규 편성을 저는 중점적으로 보는데 신규 편성에 대한 어떤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편성은요 세세하게 자료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냥 문구수 가지고 일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편성 추가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고 뭐 산출 근거라든지 배상 범위라든지 발생 사유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줘야 돼요. 이거는 특정한 사유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사례도 있을 거고 이런 거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1,000만 원 배상금 일씩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이거는 배상금 해줘야 돼요.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짜려면 이런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해주면은 과장님 편하시잖아요. 그냥 그거 보고 이런가 보다 궁금한 것만 여쭤보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거 다 있어요? 의원님 요거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썼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스럽고요. 요거는 농로 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 지원금 성격입니다. 사고건에 대한 예, 농로 사고 발생 시 어떤 유지 보수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별 특별한 배상금이 아니고 농로 사고에 대한 사고건에 대해서 네네 그럼 그렇게 한 글자 넣어놓으시면 되잖아요. 향후에는 사고건지 예, 이거 보수하면서 뭐 추가적으로 그 특정한 사유를 그 넣어주셔. 그럼 간단한 거를 알겠습니다. 사고건이다 네. 배상이. 사고건은 어떤 사고건이죠? 이게 유지 보수하면서 농가에 배상을 해줄 수 있는 사고건이 사례가 있나요?
그거는 지금 제가 지금 딱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건 한번 별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규 사업이잖아요. 1,000만 원. 부족한지 이게 부족한 사업인지 전에 어떻게 얼마가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지 이게 평택시 전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이 있었는지 이런 것 좀 같이 기재 좀 해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해주셔야 돼요. 예산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네. 농업정책과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질의 이제 그만하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우리 원정원 지도정책과 과장님 신규 사업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5페이지 공유 영상 활용 공간 설치 지원 사업이에요. 굉장히 이것도 호감이 가고 좋은 사업이고 농가에 큰 소득이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에 시설비, 자산물품 취득비 근데 6천만 원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또 큰 사례가 되는 거죠. 저 자산물품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정수물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승인 받으시는 거죠? 예, 받을 겁니다. 받을 거죠? 네네. 이거 역시 신규 사업인데 제 똑같은 말씀 또 드려요. 이게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고 사업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 이용하고 추진 방식은 어떨 거고 사전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설치는 어. 지금 현재 교육관을 내년이면 이제 저희 개관을 하게 됩니다. 교육관 내년에 예, 개관이 됩니다. 원래 다 만들었기 때문에 개관하면 1층에 저희들이 이 공간을 벌써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도비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교회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작년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SNS나 유튜버 쪽으로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을 그 농가들이 육성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공간이 없어서 공간 안에서 자율자재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작품 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 공간은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스튜디오라서 자발적으로 우리 회원들이 와서 그 공간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유튜버 방송이나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본인이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을 사진 촬영을 해서 올린다든지 이제 스토어 활용도 하고 회원이면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제 사이버 연구 회원이나 이제 저희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사이버 연구 회원 한 60여 명 됩니다. 60명? 예. 사이버 연구 회원? 예. 그리고 농업인이라면 늘 저희들 창업관도 있습니다만 하시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오셔서 이 공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열려 있는 공간이죠, 누구나. 예, 이거 그렇습니다. 신청해서 또 해야 되잖아요, 계획적으로. 그죠? 예, 저희들 그 신청서는 저희들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침에 따라서 매뉴얼은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런 걸 몇 자 더 적어서 넣어주세요. 전에 설명이 됐더라도 네네. 어디 할 거고 예. 누가 사용할 거고 예.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런 신규 사업 이런 예,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좀 넣도록 넣어주셔. 하겠습니다. 예. 네. 신규 사업은 무조건 이런 거 좀 추가로 좀 해주세요.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과장님, 저 요새 날씨 추운데 밤낮없이 고생 많이 하셨. 326페이지.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과 전업 지원이라고 이렇게 국비 매칭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아까 도축업자 허가 받으시면 12개소라고 그러셨나요? 그거는 개 사육 농장입니다. 개사용 농장이 예. 12개고, 예. 농장이 12개고, 도축업자는 여기는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예요? 예, 그렇습니다. 칠계동에
있는 도축 농장입니다. 농장 12개라는 거는 등록 이게 등록하고 하나요, 이거? 그 환경 쪽에 가축분뇨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합니다. 저희 쪽에 축산 쪽에 등록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예. 그 12군데예요. 예, 그렇습니다. 12군데. 여기에다만 아까 보상이 되는 거네요. 그죠? 아까 5개 됐다고 그랬나요? 7개 됐다고 그랬나요? 지금 현재 폐업 완료해 갖고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거는 6농가입니다. 폐업 대상이 예, 그렇습니다. 6농가, 지금 폐업이 확정된 농가가 6농가입니다. 6농가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고. 그리고 이분들만 지금 보상 계획이 있는 거네요. 이 부분은 별도로 뒤편에 그 예산이 31억 정도 세워져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그 개 도축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상황. 도축업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내용에는 개 도축업자 폐업 또는 점 전업 지원이에요. 이 전업에 대한 거는 여기에 좀 있어요. 지금 전업이 아니라 아예 그 시설물 철거. 철거인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전업 지원도 같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전업 지원 빼야지. 전업 지원이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업명이 아예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 폐업 또는 전업인데 이 해당 그 도축업자는 이제 폐업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봐서는 어찌 됐건 개 식용 도축업자 폐업 전업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 별도로 표기를 해주시던지. 그럼 전업 지원은 언제 해주는 거예요? 전업 지원 해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업을 안 하고 폐업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해당. 아니 도축자는. 그러니까 예. 전업이 아니고 폐업이 아니고 폐업하게 되면 전업 지원도 그거는 여기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 우리 시책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신고하고 이행계획서. 그 다음에 전업의 지원 제12조 있어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 시책 이거 준비했어요? 현재는 해당 그 도축업자가 지금 뭐 전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냥 그러니까 아니 예. 전업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뭐 폐업해서 그냥 생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업을 뭘 하든 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고 여기에는 상위법에 국가 등의 책무 개 사육 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법. 그럼 시책을 준비해야 되죠. 분명히 법에 상위법에 있는데 그 여기에 어떻게 됐건요 전업 지원이라고 있는 거예요. 법에 상위법에 있는데 우리 시책은 왜 준비를 안 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별도로 또 챙겨 보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챙겨 보겠는 게 아니고 챙기셔야지. 그것도 광고를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해줘야죠. 여기 상위법인데 우리는 왜 이거 안 해줘?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소장님. 상위법이 있다고요. 네, 상해법에 따라서 요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아니, 그러니까 내려오던 우리가 이 건에 뭐- 대해서는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도축업자가 그 장소에서 전업을 하게 되면 이제 기존 시설 아까 말씀하신 근데 것처럼 조건이 그 장소인지 하는 건데 이제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폐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폐업비 예산을 세워서 아니 지급하는 그러니까 내용이 그 되어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없으니까 전업에 대해서 상위법엔 충분히 하라고 시책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드릴 거는 우리가 해야지 다. 이거 빼먹고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 얘기 나오면 어떻게?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저 도축업자도 한번 내용을 이거-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저기 시책을 좀 과장님 한번 짚어보세요. 가능한 건 예산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이거 추가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네, 이 건에 하시죠, 대해서. 하시죠. 예. 그 김승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어쨌든 그분들이 지금 우리 한 6개소 되나요?
우측업소는 1개소. 1개소. 이 내용이 이제 제가 이걸 따로 표시를 해놨었는데 우리 명시 이월된 금액 중에 그 폐업 이행 촉진금하고 시설 잔존가액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시설 철거에 따른 거.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랑 그다음에 전액 지금 명시이월된 게 또 하나 있어요. 25년도 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그 사업 설명서 보면 349페이지. 요건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명시이월된 거. 그 개 사육농가 폐업 지원 네네. 말씀하시나요?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농가가 지금 개 사육 농가만 따지면 12농가가 되고요. 그 마리수는 15,205두입니다. 그중에 이제 그 요거 관련해서 총 내시된 금액은 75억 2,300만 원입니다. 그 1회 추경부터 해갖고 지금 3회 추경 그다음에 내년에 그 본 예산까지 해갖고 합쳐서 75억 2,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그 금년도 2회 추경에 이제 예산이 세워진 게 11억 2,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3회 추경에 내시된 게 그 국비 25억에 시비 25억인데 지금 현재 그 시 재정 상황 때문에 그 예산을 다 25억을 다 편성을 못하고 이제 6억만 편성을 해서 지금 31억이 지금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요번에 그 지출을 할 게 지금 19억 8,400만 원 정도가 지금 금년도에 집행 예정이고요. 나머지 이제 내년도로 2월 될 게 2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사육농가 폐업 전업 지원 국비 지원 사업 요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43억인가요? 4억 3천? 4억 3,900에 관한 거랑 그다음에 21억 이 명시이월 된 거를 같이 포함해서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요 명시이월 된 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그 현재 그 예산이 42억 2,300만 원의 예산이 그 금년도 예산으로 세워지는데요. 그 중에 나갈 게 19억 8,4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로 2월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시설 철거가 공사가 지연됐다라는 그래서 명시이월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폐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현재 가축을 다 그 개를 다 그 없앴을 때 그게 이제 확정돼서 나갈 게 지금 6농가에 40억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시설물에 대한 잔존가액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잔존가 평가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그 금액을 지급하는 거를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폐업이 결정이 된 거예요? 지금 하겠다 하신 거예요? 6농가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6농가 6농가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 예. 이분들은 하겠다고 어쨌든 의사는 밝히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중에는 다 하실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26년 중엔 다 소진이 되는 내용이네요. 기간은 내후년 7월까지인데요. 내년까지는 다 완료하도록 저희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왜 계속 폐업을 결정을 하셨는데 왜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소위 이제 그 개를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처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올라. 자꾸 질의가 끊어지니까 예, 하세요. 하고서 체크해놨다가 이따 하셔. 금방 끝나니까.
336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집행률이 올해 58% 현재. 24년도 보니까 64%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학교 우유급식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비 사업이잖아요. 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파악 좀 해보셨죠? 그 교육청을 통해서 이제 사업 수요를 파악을 해서 올리는데요. 그 당초에 그 저희한테 수요 조사 들어온 그 학생 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 우유 소비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 먹는 그 이제 학생 수가 그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저 의무적이 아니고 신청한 학생들만 먹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든지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이제 급식하는 상황입니다. 무상으로. 근데 무상인데 이분들이 학생들이 저길 안 해요? 신청을 안 해요?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는 다 그 조사 대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급 실적을 받아보면 그거의 한 30% 정도는 학생들이 잘 안 먹습니다. 아니 그 이유가 난 잘 이해가 안 가. 안 먹는 사람들 있어요? 안 먹는 사람 많아. 그러면 이 예산이 감액해 추경에 감액했잖아요. 이래요. 예, 감액되고요. 이거 내년도 본 예산도 또 한 1억 7,600만 원 정도가 감액해서 해마다 저희가 집행 실적을 확인을 해보면 한 4억 정도면은 그 거의 소진이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은 5억 7,600이고 뭐 추경 반납할 거 예상해서 이게 국비 사업인데 거기서 예산이 좀 줄여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할 때도 좀 줄여서 신청을 하는데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배분을 해준 내역이 지금 요겁니다. 요 자료 좀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 축산과장님 411페이지입니다. 공수의사 활동 수당이에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이거 활동 수당이 7명이에요. 근데 이제 상해보험 뒤에 보면 8명이랍니다. 8명이야 뒤에. 보험 의사 상해보험은 8명이고 활동수당은 7명인데 이게 이제 근무 일수라든지 보험 가입 조건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계약 형태라든지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 건데 이 차이가 왜 차이가 나죠? 예산에도 이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여쭤볼 수밖에. 저희가 그 당초에 그 이제 산업동물 쪽에 공수위가 6명이고요. 반려동물 쪽에 공수위가 1명 해서 총 공수위가 7명입니다. 전체 7명? 예,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 AI나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1명을 더 추가로다가 해서 8명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공수위 활동 수당은 이제 8명 반영이 안 되고 7명만 반영을 해줬고요. 지금 어떻게 이제 보험은 상해보험은 그냥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바로 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보험 가입된 거네. 예, 공수위 상해보험은 아마 1명이 지금 불용될 것 같습니다. 불용될 것 예, 같다. 예, 예. 내년도 예산인데 불용될 것 같다 한 명이. 지금 배정을 그러니까 1명을 더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8명분이 또 반영이 돼서 1명분에 대해서는 아마 못 쓸 것 같습니다. 숫자를 잘 맞추셔야지. 이런 거 하나하나 잘 좀 챙기셔요.
하여튼 1년 동안 저 과장님 우리 김영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489페이지. 정말 농업인 상담소 지역 특화 활력화 사업이죠. 또 농업인 상담소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거기 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주고받는 장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 교환도 하고 이런 기관 저 상담소인데 개소 수가 7개. 여기도 이것도 이제 개소 갖고 따지는데 25년도, 26년도가 지금 개소가 동일하지요. 네, 상담소 전체 11개 중에서 기술보급과 관할 7개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자원과에 4개가 있는데 저희 기술보급과는 작년이나 올해나 작년이나 똑같이 7개소입니다. 똑같은데 근데 우리 비구에 증감 사유가 있어요. 지금 올해는 1,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2천만 원이란 얘기지. 근데 사업 증가 요인이 사업 개소수 증가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어디?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도비 사업 신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1,000만 원을 가지고 상담소에서 이제 나눠 쓰다 보니까 한 개 상담소에서 상담소장님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또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한 상담소에서도 한 개의 연구 사업만 한 게 아니고 2개, 3개씩 하는 상담소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사업 개소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상담소 개소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보면 과장님 사업 개소수 증가라고 그러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네네. 과장님은 잘 예. 아시니까 내용이 거기에 속 내용이 또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거 빠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은 딱 보면 아시는데 우리 모르잖아요. 왜? 이게 오탄지 이유가 불분명하니까 이것도 예산이잖아요, 그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636페이지에) 우리 원종원 과장님 노골푸드 재단 운영 여기가 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10.9% 인상이 됐습니다. 이제 인상 이유가 평택호 휴게점 신규 오픈, 온라인 쇼핑몰 자체 운영 이렇게 돼 있죠. 또 인력 증원이 좀 돼 있고, 근데 여기에도 역시 증액 사유가 좀 부족하다. 사유가 좀 부족하다. 지금 평택호 휴게점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좀 분석이 좀 돼서 여기에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증액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여기에 좀 빠진 것들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행사 운영비 있습니다. 행사 운영비. 행사 운영비가 150 따져보니까 157%.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프로테이즈 따져보니까 157%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25년도 올해 700에서 내년도 1800이에요. 그 행사 운영이 왜 이렇게 157%나 증가를 했는지, 뭐가 신규 사업이 여기에 속에 또 뭐가 들어있는지, 단가가 인상됐는지, 이 내역이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지적이 부서 과별로. 과장님은 금방 또 얘기하실 거예요. 뭐 어떻다 다 머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도 예산 증액이잖아요. 그것도 물어보잖아요. 앞으로 증액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써서 의원님들이 추가로 지혜하지 않도록 이런 게 좀 추가로 여기 되는 하겠습니다. 거는 자료를 미리 주세요. 여기 책자에 못 담으면 자료를 주시면은 간단하잖아요. 이건 분명히 질의가 들어가는 내용이거든. 그죠? 네, 그거 알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 여기 평택호 여기 좀 추진 현황도 좀 같이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사업이 좀 잘 돼서 우리 노콜푸드가 좀 농민들 또 수입에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왕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신규 사업 하나 보겠습니다. 650페이지. 취약지역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 중식 지원이라고 또 신규 사업이에요. 산출 내역 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이제 국비 5대5예요. 12하고 이게 수치 계산이 우리가 산출 내역에 보면 수치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건지 기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1043명 이게 1043명 인원 산정의 어떤 좀 근거도 좀 넣어주시고 여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라고 돼 있어요. 위탁사업비. 위탁처는 어디가 될 것이며 이것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 제시를 좀 해주셔야 이 사업이 취약지역 직장인들에게 정말 좋은 사업이 되겠구나. 사업 내용은 정말 좋아요. 그 어디서 위탁을 받는 건지 어떤 좀 이런 2억씩 이상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1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좀 이것도 사전에 좀 자료 좀 한 장이면 되잖아요. 자료 좀 주시면은 이게 이런 사업이구나 해서 참고가 좀 될 텐데. 자, 과장님들께 제가 부탁드린 건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자료가 좀 돼야 되겠다. 과장님, 우리 유통과장님 요거 자료 좀 같이 주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제출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다음 예산 할 때는 이런 작은 금액이라도 놓치지 말고요. 이 근거를 좀 확실하게 명확히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참고가 좀 많이 되겠고 진행 시간도 짧아질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그 신규 사업 관련해서 세부 자료 제출하시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 위원님들께 좀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용역도 이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이거 법정 의무라서 기본 계획 세우는 거 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이 지금 5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 그냥 네. 일식 5억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오케이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예, 이거에 대한 근거도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해서 주시고 앞으로는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주세요. 뭐 일식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특히 그거에 대한 그 일식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챙겨서 주세요. 전체적으로 보시고.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